베트남의 한 작은 도시에서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 금융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갑 없이 휴가를 떠나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가서 길거리 반미 샌드위치부터 시원한 마사지까지 전부 QR코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우리 모두가 맞이할 여행과 돈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부풀려진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막연한 상상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대체 뭘까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팩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바로 그 샌드박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부가 자, 이 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잠시 규제를 풀어줄 테니 새로운 금융기술 마음껏 실험해봐 하고 만들어준 일종의 특별 실험 구역인 거죠. 그럼 그 실험의 구체적인 규칙은 어떨까요? 베트남 코리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꽤나 엄격합니다. 아무 코인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USDT라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만 쓸 수 있고요. 그것도 다낭 시내 전체가 아니라 딱 지정된 3군데에서만 가능해요. 거래 한도도 정해져 있고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 표준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공식적인 팩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낭이라는 도시 하나에 집중했죠? 이제 카메라를 쭉 뒤로 당겨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있는 훨씬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베트남의 움직임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딱 보이죠. 2025년 6월에 법을 만들고 2026년 1월 1일에 시행하자마자 불과 2주 뒤에 다낭에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전략의 첫 단추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이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진짜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턴 단순한 컴퓨터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아파트나 은행 예금처럼 똑같이 소유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자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전 세계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서부 개척 시대처럼 혼란스러웠던 암호화폐 세계에 각국 정부들이 드디어 법과 질서라는 고삐를 채우려는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의 한 조각입니다. 서구의 양대 축인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유럽은 보호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미카라는 법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 목표죠. 반면에 미국은 좀 다릅니다. 혁신을 장려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돈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두 세력의 철학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깊숙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 뒤에 숨겨진 진짜 싸움. 이건 사실 돈의 미래,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 달러의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전쟁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 의회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는지, 그렇게 암호화폐를 적대시하던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극적인 태세 전환 뒤에는 아주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유로, 엔화, 위안화, 전 세계 다른 모든 화폐를 다 합쳐도 고작 1%예요. 이 숫자 하나가 미국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보세요. 테더 같은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근데 법적으로 그만큼의 진짜 달러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쌓아둬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민간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 국채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가만히 앉아서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얻은 셈이니까요. 여기서 돈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개의 거대한 이념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미국 모델이 있죠.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달러 패권은 유지되는 방식. 다른 한쪽에는 중국 모델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모든 거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순의 차이가 아니라 자유와 통제라는 근본적인 가치의 대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곳, 바로 다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지막,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표가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은 정부가 발표하고 언론이 확인한 공식적인 사실이에요. 오른쪽은 특정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훨씬 더 원대한 미래의 비전이죠. 저는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증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거대한 야망 사이에 이만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여러분의 돈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정부?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대 기업? 아니면 우리 같은 사용자들끼리 만들어가는 탈중앙화된 커뮤니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